네, 안녕하세요. 아자쌤의 놀다 보면 첫 시간입니다. 저희는 놀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 아자쌤은 청성면 산계리에 국내 최초 비전용 놀이공원을 만들고 전래놀이를 30여 년 동안 연구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김재석 PD부터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김재석 PD이고요. 이제 앞으로 아자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자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제 보통 라디오 안에서는 곰디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곰을 닮았다 그래서 곰이랑 PD에서 곰디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김재석 PD 소개했고요. 다음에 우리 오종란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에서 태어나 자라고 옥천에서 털을 닦고 그리고 3남매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오종란입니다. 나름 지역사회나 학교 일선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바쁘게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이기도 합니다. 2명의 대학생, 1명의 고등학생으로 자란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뒤늦게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전공하고 2021학년도 아주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네. 네, 다음은 우리 옥천 기록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안진수 씨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진수입니다. 저는 옥천기록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는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박사과정에 수료를 해서 사실 아자쌤은 기존에 좀 구면이긴 합니다. 그래서 민속에 특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주 두 분씩을 모셔서 매주 소재를 다른 걸로 잡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라디오를 들어보시고 옥천 주민들 중에 이거 재밌네 하고 생각되시는 분 있으시면 우리 옥천 라디오에 신청해 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가 익숙한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소재를 오징어 게임으로 오늘 하는 거죠. 우리 재석 PD님 어때요? 네, 이제 보통은 선생님께서 이제 녹음을 하시기 전에 좀 이런 주제로 하시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 주제가 오징어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그 놀이와 게임의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예, 그 얘기를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게임하면은 지금 오징어 게임 오늘 소재도 이건데요. 오징어 게임하면 게임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오징어 놀이라고 안 하고 이 드라마 제목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게임은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현 시대에 결과 중심의 문화를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놀이는 과정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경쟁은 있지만 집착하지는 않는 그런 공동체가 우선인 놀이가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 이제 이렇게 결과 중심의 게임 문화를 익숙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 같이 좀 토론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오징어 게임이 너무나 화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는 다 보고 이야기를 평소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먼저 나오거든요. 영화 초반에. 그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한 번씩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어때요? 제가 먼저 해도 괜찮을까요? 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딱 처음에 이제 게임이 딱 등장했을 때 굉장히 좀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총으로 쏜다는 게 사실 아무렇지도 않긴 한데 게임을 요새는 많이 하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전래놀이하고 합쳐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잔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총에 맞아서 죽는 사람들은 이제 그
그 엑스트라겠죠. 근데 이제 극 중에서는 이제 딱 빠지고 살아남는 사람들만 계속 살아남아서 그분들이 결국 이제 주인공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굉장히 조금 너무 잔인했지 않는가 그렇게 좀 많이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걸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야 이걸 어떻게 이 요소랑 결합을 시켰을까?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요소 혹은 생존이라는 요소와 어떻게 놀이를 조금 다른 주제인 것 같은데 왜 이걸 결합을 시켰을까 이런 의문이 조금 저는 들었습니다. 아, 그렇네요. 경쟁 중심의 너무 이 경쟁 일변도로 나가는 것들이 문화적인 충격이 충분히 될 수 있죠.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오 선생님은 아이들이 많이 컸지요, 이제?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추석 때 저희 아이들하고 정말 긴 추석 연휴를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보냈는데 저는 솔직히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65인치 화면으로 보면서 총을 쐈을 때는 그게 그냥 서바이벌 게임의 그 총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죽었다는 생각을 차마 못했는데 네네. 나중에 그걸 인지하고 차마 그거를 더 계속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잔인해서 저걸 과연 이제 저는 그게 그렇게 또 긴 8부작 9부작인지는 몰랐고 네. 그걸 다 봐야 되나 했는데 네. 보면 볼수록 와 사람의 인간의 그 한계 그리고 또 인간의 그 잔인함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그런 네. 걸 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와 무섭기도 하면서 또한 주인공이 저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다 모두들 포기하고 다시는 그 오징어 게임이 끝이 날 줄 알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걸 거기서 또 새삼 한번 느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렇군요. 저도 이제 오징어 게임 중에 이 처음에 이 놀이로 나오는 것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인데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사실은 아주 어린 애들이 하기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전래놀이가 이제 아이들 중심의 놀이를 전래놀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와서는 가족놀이로 진화해요. 어차피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 이걸 놀아야 놀이가 되거든요. 그래 가족놀이로 진화해서 지금 어른들도 많이 같이 전래놀이를 같이 즐기는 양태가 나타나는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사실은 20-30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주로 놀았거든요. 이 아이들이 그럼 이게 뭐냐면 움직이다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멈춰야 되잖아요. 네.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 그렇죠. 그 스릴이 정말 몸에 전율이 오죠. 네, 네. 쫙 달려가다 순간에 착 그렇죠. 솟는 순간에 네, 네. 거기서 오는 그 쾌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네, 네. 그 최근에 우리 재석 PD께서 좀 젊으니까 요 느낌을 한 번 더 살려주면 어떨까요? 어떤 느낌 혹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해봤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저도 말씀하신 대로 좀 어릴 적에 했었고 다시 한번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 멈출 때 그 순간 내가 어떻게든 움직이지 않으려고 근데 네네. 저 친구는 내가 움직였대 약간 그럴 때 약간 억울함도 그쵸, 있고 그쵸. 보통 이제 다른 전래놀이들도 그렇지만 요 놀이도 어떤 시공간적인 제약이 없으면 계속해서 이제 순례가 바뀌면서 계속 진행되는 건데 여기 오징어 게임에 나온 경우는 그냥 못한 사람은 죽는 거잖아요. 다시 그렇게 게임을 할 수가 네네. 없기도 하고 네. 또 다시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생각해 보면 예전에 또 동명의 소설이 있었잖아요. 핵 관련해 가지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대중매체에서 이런 전래놀이들을 뭔가 그냥 우리가 즐겁게 또 밀착하게 생각해왔던 그런 전래놀이에서 벗어나서 뭔가 충격을 주는 그런 요소로서도 사용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재석 PD께서 이제 20대니까 제가 일부러 좀 여쭤봤고요. 사실은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또 이제 제가 좀 여쭤볼게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했을 때, 자 순례는 나는 안 움직인 것 같은데 순례는 움직였다고 그래요. 네네. 그런 경우 많죠. 그치? 네네네, 지금 재석 그렇죠. PD도 억울하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많이 겪었습니다. 억울하죠. 그렇죠. 그럴 때 보통 어떻게 우리 정리하고 넘어갔어요? 보통은 합의를 통해서 넘어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는 안 움직였어.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통로가 있었던 거죠. 네. 사실 이건 약속이니까 네.
이 놀이라는 건 저는 약속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난 움직이지 않았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죠. 네. 근데 이 오징어 게임 같은 거는 좀 할 수가 있었나? 그건 뭐 그냥 총으로 쏘니까 그렇죠. 방법이 없죠.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오 선생님은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는 이제 옆에 증인들이 있잖아요. 네, 네. 증인들이 또 대변을 해줘서 그렇죠. 거기에 또 힘입어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고 아니면 네, 네. 아웃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 있었죠. 주변에서 그렇죠. 이렇게 같이 봐주는 네, 걸로. 단둘이 게임이 네. 아니니까. 근데 이제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세 분이 다 공감대를 이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의견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억울할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는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추행을 했다. 그러면 가해자가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성인지 감수성처럼 그게 성차별적인 요소가 가해자 쪽에서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쪽에서 보니까 이거 정말 이게 예, 내가 인권이 침해당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쵸. 이거를 굳이 이게 법적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우리 그쵸, 놀이니까. 근데 사실은 술래 입장에서 더 봐주는 게 저는 좋다는 입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한 판 끝나면 5분 정도 아무리 길어도 5분 안에 끝나거든요. 네네. 그 5분 후에 또 다시 할 건데 뭐 잡히면 어때? 네네. 그죠? 네. 그러니까 술래가 봤을 때 딱 무화꽃이 폈습니다. 딱 하고 돌았을 때 움직였어요. 네네. 또는 움직이는 느낌이 있으면 잡아내는데 그 순응해 줄 필요가 좀 있거든요. 네. 그게 뭐 정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대개는 수능을 많이 해주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지금 왜 이걸 수능을 안 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요. 지금 제가 학교 다니면서 보면. 근데 그게 뭐냐면 이 놀이가 딱 단타로 끝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딱 하고 말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죽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 그렇겠네요. 그럼 네네. 분노가 일어나고 못 견디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른분들한테 또 전래놀이 강의를 할 때 그 그렇죠. 말씀을 드려요. 빨리빨리 회전을 해서 같은 놀이를 여러 번 경험하게 해라. 네네. 그럼 내가 죽을 때도 있고 살 때도 있고 이게 죽고 살고가 이 전문 용어인데 네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하다 보면 네네. 내가 입장이 바뀌는 역지사지잖아요. 네네. 내가 이럴 때도 맞습니다.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맞습니다. 이걸 느끼게 해주면 네네. 그 아이들의 인성과 사회성 발달에 지대하게 공헌을 네, 준다. 네, 그럴 나는 것 이런 같습니다. 입장을 갖고 있어요. 네.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 말씀을 예. 하시니까 술래라는 게 사실 한 명이 대다수거나 이제 소수잖아요. 네. 근데 소수가 이제 굉장한 좀 힘을 갖게 되죠. 네. 그러니까 술래가 그 약자들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술래가 아닌 사람들을 잡을 수가 있죠. 얼음땡 놀이에서도 그렇고 여기 이제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도 너 지금 걸렸어라고 하면서 저희가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술래를 누구나 할 수 있다면 사실 그게 권력이 이제 편중된 게 아니라고 조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서 이제 조금 이 사회에서도 이렇게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계속 이제 어쨌든 그 사람들도 소수에 속하는데 그렇죠. 네. 그것들이 이제 돌지는 않으니까 그런 게 이제 웃음기가 좀 많이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러네요. 또 들어보니까 우리 또 다음 소재를 하나 또 설탕 뽑기가 나왔어요. 네. 이게 또 아주 솔솔한 재미가 있고 네, 지금 이게 네, 전 맞습니다. 세계에 유행을 한대요. 아, 세계적으로. 네, 네. 어떻게 우리 오 선생님도 해보신 적 있죠? 네, 어렸을 때 제가 했는데 최근에가 아니라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국자 놓고 저 몰래 하다가 네네네. 집에 불날 뻔했어요. 국자가 다 타죠. 국자뿐이 아니라 아주 집안에 막 까맣게. 연기가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번에 그 오징어 게임에 한 꼭지로 이렇게 나왔을 때 네. 저 사람들 정말 즐겁게 오징어 우리 사탕 그 설탕 뽑기를 한 게 아니라 네네. 정말 온몸에 땀 흘리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저걸 매달린다는 걸 보고 네네. 저게 과연 게임일까? 좀 그런 생각도 들긴 들었거든요. 네네네. 아무튼 저는 오징어 게임 통해서 정말 설탕 뽑기 하던 그 부부가 대박을 터뜨렸다는 그 뉴스를 보고 더 기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유. 그랬구나. 네. 네네. 우리 재석 PD도 설탕 뽑기 해봤죠? 안 해봤나요? 설탕 볼게요.
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자면 예. 학창 시절 때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쯤에는 아, 그래도 학교 앞에서 설탕 과자나 이게 설탕 포기해서 달고나를 파는 건 봤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게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착하게 크셨네. 그러니까요. 우리 20대라 여러 가지 경험을 하기도 하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줄다리기 그다음 줄다리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줄다리기 얘기를 해보고 또 우리가 첫 시간이라 제가 이렇게 능숙하지 않아요. 이 얘기 해보고 또 음악도 한 곡 듣고 또 이야기도 풀어가고 그럴게요. 근데 줄다리기를 그때 본 경험을 우리 안진수 쌤이 좀 얘기를 해줄까요? 저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건 저는 다 해본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는 되게 좀 특이하긴 하죠. 저도 그렇죠. 촌에 살았어가지고 이런 걸 다 해봤는데 줄다리기는 특히 이제 같이 좀 협동을 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누가 네, 힘이 네. 세다고 해서 그렇죠. 예. 물론 이제 힘이 센 사람이 가장 뒤로 가는 건 맞는데 이제 힘이 센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꼭 이기는 경기는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여기서는 조금 오징어 게임에서 조금 잔인했던 게 이제 지면 다 떨어져서 죽는 장면을 너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지금 너무 이렇게 편가르기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줄당기기 이런 것들이 편가르기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 사실 어떤 협동의 힘, 그 마을이나 혹은 그 팀의 협동이 잘 된다를 칭찬해줬던 게임이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당겼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런 모습들이 너무 부각되지 않았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네요. 네네. 우리 오 선생님도 학교에서도 줄다리기 하고 그랬죠. 네, 그전에? 저희는 이제 운동회 네. 때마다 네. 등장했던 게 줄다리기였어요. 맞아, 네네. 맞아. 그리고 이제 저희는 줄다리기를 성인 돼서도 체육대회 때 줄다리기 하면 3-4번이지 이렇게 단번에 우승하고 네네네. 끝이 아니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오징어 게임의 그 드라마 속의 오징어 게임에서는 정말 단번에 네네. 목숨이 생과 사를 가릴 수 있는 그 네, 줄다리기 네, 게임이었지만 저희 현실 속에서 줄다리기 게임은 늘 이제 3-4번을 하면서 같이 네, 또 네, 네. 으쌰으쌰도 하고 막 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단합의 힘을 맞습니다. 보여주는 음. 그런 네, 놀이였던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또 이기면 또 기분이 또 너무 좋고 좋아요. 너무 좋고. 그렇거든요. 패해서도 네네. 이렇게 패했어도 잘했어 이렇게 네, 응원해주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였어요 저희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 줄다리기가 사실은 이제 이 영화에서 감독이 메시지로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와 경험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죠. 네네. 아까 설탕볶이가 정보 공유의 소중함을 얼마나 인지하느냐를 그걸 나타냈다면 이거는 네네. 지혜나 경험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네. 감독의 메시지가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게 게임이 제가 초반부에서 말씀드렸는데 게임이 결과 중심으로 흐르고 놀이는 과정 중심이라는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 인근 지역에 저 천안 쪽에 줄다리기를 그 동네에는 해마다 우리가 줄다리기를 하죠. 되게 정월 보름날 줄다리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이 줄을 꼬는 과정이 보통 뭐 열흘 정도 동네에서 줄을 꽈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꼬는 과정이 다 축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음식을 같이 해 먹고 네, 그 네. 축제를 벌이는 거죠. 네. 근데 그 동네는 특이하게 남자 대 여자 줄다리기를 해요. 오, 그 동네 남자가 이길까요? 여자가 이길까요? 여자가요. 여자가요? 저도 왜? 여자가 이긴다. 왜 여자가 이기죠? 일단은 힘이 다 빠져서 아니. 여자가 만드는. 남편분들이 그러니까 남편분들일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네. 그 여자분들의 배려를 해주는 거죠.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좀 충분히 배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도 맞고 그런데 더 정확한 건 뭐냐면 여자가 이기면 풍년이 든다고 오, 믿어왔어요. 그런 속설이. 그 동네가. 네네네. 그러니까 남자가 감히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는요 농업 인구가 동네 거의 다예요. 네, 네, 맞습니다. 거의 다가 농업 인구예요. 네네. 농업이 생계 수단이고 뭐 삶의 유일한. 총 전체인데 이 농사가 잘못된다는 것은 이건 하늘이 무너질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믿어왔어요.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 한참을 즐기다가 마지막에 여자가 이기는 걸로 네, 이렇게 네. 결과를 맺어요. 그 아름답게. 근데 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징어 게임을 보고 사람들이 잔인해서 난 안 봤어 이러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이 드라마나 영화라는 관점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걸 자꾸 현실과 이렇게 상충하니까 너무 네네. 잔인해서 못 보겠다는 사람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걸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줄다리기는 이렇게 지혜와 이렇게 경험 네네. 같이 협동해 가서 협동으로 풀어나가는 네네. 그런 우리 전통 공동체, 우리 네네. 민족의 전통 공동체의 틀을 잘 그려내고 싶었던 것 네네.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단면을 자꾸 보는 건 우리 얘기하면서 계속 나오는 게 네네. 잔인하다는 거예요. 네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영화의 근본 메시지를 보는 게 아니라 표피적인 피상적인 게 네네. 너무 쇼킹하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네네네.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줄다리기 얘기까지 좀 해보고 또 음악 한 곡 듣고 또 네네.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네, 음악은 악당 왕칠의 어차. 네, 지수님께서 선곡해 주신 노래를 들겠습니다. 네, 어우 너무 신나는 곡을 우리 안재수 선생님 추천해 주셨네요. 네. 저 요즘 국악이 뜨고 있어서 네네. 너무 맞습니다. 좋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국악도 우리 음악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 왜 네네. 국악이라고 했을까 그쵸. 몰라요. 이게 서양 음악의 기준을 두고
국악을 바라보는 것 같은 맞습니다.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자, 오늘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이야기를 또 재밌는 것들이 많으니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구슬치기 해본 경험은 우리 진수 씨는 있죠? 네, 저는 있습니다. 구슬치기 해본 경험 한번 짧게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그 문방구 앞에서 구슬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구슬이 꽤 부피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아기 때여가지고 손이 작으니까 이걸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보통 구슬 주머니를 많이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구슬 주머니에서 이제 그 들고 가서 상대방 구슬을 이제 빼앗거나 아니면 내 거를 다시 내줘야 되는 상황이 빈번했고, 그리고 실제로 구슬을 이렇게 던져서 치는 것들도 있었지만 구슬로 이제 땅 따먹기 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도 했었거든요. 네, 땅에 홀을 이렇게 세 그려가지고 군데 해가지고 돌아오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세 번 네. 이렇게 쳐서 돌아오면 그게 이제 내 땅이 된다. 이런 구슬치기를 한번 해봤던 것 그건 땅 같아요. 따먹기 비슷하게 하는 네, 거 네, 네, 하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구슬치기가. 맞습니다. 우리 오 선생님 오빠들 오빠가 없어서 구슬치기를 오빠는 없어요? 네, 없어서 못했고 저는 그 구슬치기 그 왕구슬로 이게 해서 구슬 따먹는 거 몇 번은 해봤지만 많이는 안 했어요. 저는. 남자놀이라 네, 네. 맞습니다. 저희는 공기놀이죠. 자, 사실 이제 우리 오 선생님께서 남자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죄송해요. 근데 아니 죄송할 건 그랬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고무줄 공기하면 여자놀이였어요. 저희는 네. 그전에는. 네, 네. 근데 이제 오징어 게임 하면 여자들도 했지만 주로 남자들이 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돼요. 네. 남자놀이, 여자놀이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양성평등에. 이제 양성평등에 의배돼요. 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전에 옥천여중을 갔는데 제가 이제 선입견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 학생들이 말타기를 하고 노는 거예요. 이거 내가 좀 닫혀 있다는 뜻이죠. 신선한 거예요. 여기 남중에 갔어요. 옥천 중학교 이제 남중에 갔는데 애들이 공기하는 걸 본 거예요. 네, 네. 이게 왜 신선해 보이지 사실은. 이게 내가 좀 닫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고정관념에 내가 잡힌 거예요. 네, 네. 왜 고무줄놀이, 공기놀이는 여자놀이고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네, 지금은 네. 이제 이게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네, 네. 구슬치기 우리 재석 PD는 20대니까 안 해봤을 수도 있고 어떠세요? 저는 구슬치기를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거의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딱지치기는 해봤거든요. 딱지 쳐가지고 네네. 저도 이제 딱지 그 바구니 같은 거, 꾸러미 같은 거는 달고 네네. 다녔는데 구슬치기는 정말 어떻게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좀 하셨나요, 다들?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이 새끼 손가락을 그치. 여기다 걸고 한 손을 더 올려서 여기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다 넣고 탁 튕겨서 날아가는 거죠. 맞추기도 하고 또는 홀을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네, 네. 아니면 그냥 던져서 세모를 만들어서 쳐가지고 이탈시키는 거를 네, 가져오기도 네. 하고 네, 여러 네, 맞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그쵸. 있어요. 맞습니다. 동네마다 다르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맞습니다. 틀리다고 표현하면 안 돼. 네, 문화는 네, 네. 달라. 다를 수 있어요. 달라요. 그쵸. 그래서 놀이 방식 굉장히 다양해요. 네,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많이 했었고요. 여기 그 구슬치기는 이야기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네. 강화유리 통과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네. 거기서도 정말 아찔하죠. 천장에서 네, 네. 그대로 그 가짜 유리를 만나면 그렇죠. 그냥 떨어져 죽는 그렇죠. 장면이에요. 그쵸. 이 장면 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일단은 조금 이제 건너는 그 징검다리 이렇게 건너는 거에서 거기 장면 중에 이제 외부인들 바깥에 이제 좀 대기자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소수자들이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그 화면으로 그러니까 참여자들은 보이지가 않죠. 그 화면으로 그거를 이제 보면서 유의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막 이제 파이널 게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거기서 표현은 안 됐지만 약간 웃으면서 즐기는 파티 분위기더라고요. 그 안에선.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 사회에서 조금 물론 이제 그 분리해서 볼 필요도 있지만 그렇게 조금 안에서 내부 경쟁을 하는 거에서 위쪽의 시선에서는 이제 재밌는 거죠. 야, 아래에서 저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사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좀
뭐 풍요로운 사회에 좀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리고 게임 자체에서는 뭔가 좀 트릭이 있지 않을까? 혹은 이렇게 감별하는 조금 뭔가 스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뭐 딱히 뭐 그렇게 있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고 그냥 둘 중 하나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좀 압박에 좀 시달리지 않았을까? 참여자들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우리 진쌤 시각으로 또 중요한 네네. 말씀을 해주셨네요. 우리 오정란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그 징검다리 건너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물론 게임이지만 앞에 간 사람은 확률이 안 좋게 되는 확률이 컸고 네네. 그렇죠. 뒤에 운 좋게 뒷번호를 그쵸. 갖고 가 있는 사람들이 생존 네네. 확률이 커서 정말 복불복인데도 불구하고 운이 좋구나. 정말 네. 이걸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은 이 게임 하는 동안 내내 네네. 같이 그 죽음을 같이 죽음의 공포를 같이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과연 네.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느낌? 그렇죠. 그래서 계속 저는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 사람이 시간에. 없었으면 또 다음을 못 건너갔잖아요. 네네네. 아, 그래서 그렇죠. 참 그래요. 이 정말 잔인하게 느껴지는 장면이었어요. 그때가. 우리 재석 쌤은 어땠어요? 저도 말씀해주신 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너무 이게 생존 경쟁이랑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친숙할 수 있는 정말 친숙한 놀이들을 이제 접목을 시킨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오정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정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처음 하고 사람들이 정말 정신이 나가서 그만두지도 않았을까? 왜냐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겪은 거랑 우리가 이제 어른이 돼서 겪은 거랑 완전 정반대인 모습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정신적으로 거기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살고자 한다고 해도 좀 잔인한 네네. 느낌이지 않았을까. 네. 또 그 강화요리를 밟는 그 게임을 했을 때도 또 그런 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강화유리에서 이제 이 리더의 중요성을 다루고 싶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리더가 어떤 리더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 경험치가 있는 리더가 강화유리를 달아본 사람, 그걸 경험했던 그 다뤄본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 앞에 섰을 때는 이걸 구분해내잖아요. 그쵸. 빛의 반사나 그쵸, 이런 걸 그쵸. 가지고 구분하니까 거기서 불을 꺼버리죠. 네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볼 때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사실은 지금 공정이 화두거든요. 지금 뭐 대통령 후보분들도 공정을 막 그냥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 공정이 어디까지가 공정이냐 이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룰을 정해놨는데 그 룰을 간파했다고 또 불을 끄잖아요. 그럼 그게 공정이에요? 그렇지 그쵸,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가진 자가 현재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이 정당한지 정당한 권력인지도 모르고 그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고 나면 그걸 또 합리화하기 위해서 룰을 바꿔버리는 이거 네네. 공정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회의 허구성도 이 감독은 아, 지적하고 싶은 그쵸. 장면이지 않았나 그쵸. 하는 생각을 네네. 제가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룰이 계속 바뀌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청소년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전래놀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앞으로도 놀이 이야기가 중심인데 우리 코너가 네네. 지금 10대 20대 젊은이들이 놀이를 하지 못해요. 놀을 시간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비극적인 것들이 사실은 입시 때문이에요. 입시 초등부터 입시에 매몰되는 그쵸. 입시 전쟁이죠, 완전.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네네. 아이들이 놀 시간이 없어요. 네네. 학교에서 딱 끝나자마자 학원차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그대로 실려가요. 그러면 그 넓은 학교 운동장에 애들이 없어요. 누가 놀지 말라고 하는 사람 없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사실은 공정한지 공정하지 않은지 우리가 이걸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무디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을 얘기할 때 근본 틀은 공정한가?
이건 우리가 좀 이 감독이 이런 메시지도 주는다는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네, 개인적으로. 네. 그러면 틀이 잘못했으면 틀을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음. 거기에 이제 공부한다고 막 친 학생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 네. 내가 하나 더 점수 하나 더 올리고 그래서 네, 네, 네. 옆에 사람 이길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쵸. 옆 사람이 뭐 물어봐도 안 가르쳐주고 어? 이건 그쵸, 나만 앉아야 돼. 안 그쵸, 가르쳐주는 이게 조금 좀 아쉬워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전통 공동체가 있다 살아나면 그렇죠. 사실은 옆에 친구가 잘 모르는 것 같으면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그쵸, 게 그쵸. 좋던데 하고 알려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도 지금 이렇게 좀 안 되는 것 보면 그렇죠. 너무 안타깝고 이 강화유리에서 이런 공정의 룰이 얼마나 중요한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룰 큰 틀 자체가 잘못됐을 네, 때 네, 네.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네, 네. 눈을 키워주려고 그런 장면이 나오지 네,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예. 결국 그리고 입시 전쟁의 끝은 결국 그 허울뿐인 그런 뭐 네. 대학이라든가 인서울이라든가 이런 걸로들로 다 귀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지역에 이렇게 살거나 아니면 마을에 내가 남겠다라고 하면 너는 그냥 루저야. 혹은 넌 패배자야. 넌 지방 대학을 갔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들이 조금 사회적 인식이 조금 안타깝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좀 사실 뭐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뭐 장점도 무지 많은 나라예요. 네, K 네. 방역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도하는 그렇죠. 문화도 선도하잖아요. 네, 네, BTS가 세상을 지금 젊은이들을 전 세계 젊은이를 지배하고 있고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것도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도 분명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대학이 서열화돼 있다는 거 참 그렇죠. 이게 좀 사실은 천박한 건데 그렇죠. 우리가 학교를 1, 2, 3, 4고 이렇게 그쵸. 등수를 매겨요. 그렇죠. 그렇죠. 그 학문에 무슨 서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네.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많으니까 네. 우리나라도 곧 좋아지지 네, 네, 않겠나 하는 맞습니다. 생각을 네. 해봅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해볼까요? 네, 네. 네, 이번 노래는 오종란 선생님께서 선곡하신 옥상 달빛의 달리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을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단 한 가지 약속은
수 있다는 것 뚜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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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아우 또 이렇게 멋진 음악도 같이 함께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깐부 이야기 하기 전에 깍두기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깍두기가 있었어요. 네네 이 맞습니다. 깍두기가 잘하는 사람이 깍두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네. 또 잘 못 따라온 사람이 네네. 깍두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어때? 경험치를 한 번씩 나눠볼까요? 저부터 예, 얘기해드리면 될까요? 예. 저는 깍두기가 됐던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 좀 키가 작고 달리기를 잘 못해가지고 이제 나이도 어리긴 했죠. 이제 형들하고 저는 이제 친형이 있는데 형들하고 많이 노는데 이제 너는 어리니까 이제 이번 게임은 잠깐 빠져. 혹은 달리기가 늦으니까 잠깐 빠져. 이렇게 해서 빠져 있었는데 빠져 있으면은 이제 막상 이제 재미 없을 것 같은데 재미가 있습니다. 또 빠져 있는 게 또 형들이 이렇게 노는 거 보고 그걸 이제 또 배워가거든요. 그럼 이제 제 친구들한테 또 이제 나름 노하우를 전수를 해준 거죠. 형들 하는 걸 보니까 요렇게 하더라. 요렇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같이 좀 협의해서 룰을 한번 바꿨던 적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좀 제가 또 오히려 달리기를 못했는데도 그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친구들끼리 할 때는 또 제가 막 1등도 한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경험이 조금 있네요, 저는. 좋아요. 네네. 네. 그랬구나. 우리 오 선생님은 네.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깍두기를 오빠들이 있는 친구들은 오빠들하고 이렇게 3편씩 해주는데 저는 오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빠 없는 죄로 깍두기를 주로 많이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음. 같이 근데 깍두기라고 해서 그 게임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항상 같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누군가 이제 옵션으로 하나씩 따라가면서 그 네네. 편에 한 명으로 네네네. 저는 성수로 이제 뛰었는데 네네. 뭐 그러면서 저는 항상 소외되진 않았고 어. 항상 같이 즐겼던 네네네.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 이제 그렇게 이렇게 끼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본 경우도 있고 우리 옆에서 관찰하면서 또 그 네네. 노하우를 전수한 경우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우리 채석 쌤은 어때요? 그 깍두기에 대한 뭐 소회가 있나요? 깍두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유달리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은 술래잡기나 수목꼭지를 할 때 제가 술래다 싶으면은 제가 애들을 잘 못 찾았거든요. 애들을 잘 못 찾고 뭔가 이게 술래잡기 할 때는 마주쳤을 때 속도가 생명인데 그때는 좀 느리다 보니까 네네. 그냥 친구들이 재미없다. 야 여기 빨리 잡아. 술래 바꿔 이렇게 그렇군요. 이렇게 말했던 좀 기억 같은 건 있어요. 그래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일환이에요. 그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거를 다른 친구들이 재석 씨를 무시한다고만 보면 안 되고 그게 이제 공동의 이익이거든요. 네네. 우리가 2500년 전에 한비자가 인간은 이익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말을 했듯이 우리가 뭐냐면 그 건강한 이익이거든요. 우리가 네네. 같이 재밌게 놀자는 거예요. 이게 네네. 이제 아이들 공동체에서 네. 그래서 술래를 바꿔줄게 네, 하고 나타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더 재밌게 놀 수 있으니까. 더 재밌게 놀려고 그렇겠죠. 하니까.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무시의 성격을 띠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맞습니다. 이제 요 점을 잘 짚고 가야 되죠. 네네네. 걔를 무시하려고 바꿔준다 이것만 아니면 그렇죠. 서로 좋은 거예요. 네네, 적당히 맞습니다. 뭐 몇 분, 뭐 3분, 5분 지난 다음에 술래가 너무 오래 가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적당한 그 타임에 네네. 바꿔주는 것도 네네. 그 공동체가 어떤 뭐 살아있다는 네네. 어떤 맞습니다. 신호가 될 수도 네네. 있죠. 맞습니다. 저는 이 깍두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제가 한 가지 지금도 저는 뭐 초등학교나 대학교에 강의를 다니니까 네네. 이 초등학교의 경험치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아기사방이라고 있어요. 두 발, 한 발, 두 발, 한 발, 두 발. 이렇게 네네. 1에서 맞습니다. 8까지. 네. 네네. 원래는 8방치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사방치기라고 많이 통념으로 부르니까 저도 네네. 그 통념을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할 때 만약에 9명이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이 깍두기가 되잖아요. 4대 4하고 한 명이 남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한 명을 깍두기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대개 이거를 이제 강자가 시키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강자가 시키면 이게 뭐냐면 게임하고 달라요. 게임은 정말 강자 생존이에요. 네네. 강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걸 놀이의 성격으로 하면 네. 정말 이게 균형 감각이 잘 살아 있어야 지속적으로 재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강자를 깍두기를 시키면 이쪽 편이 좀 힘이 잘하고 현재 이쪽 편이 좀 못한다. 그러면 이쪽 네네. 편 갈 때는 얘가 살살 뛰어요. 아. 이쪽 편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평상이 조금 잘 안 되니까 네네. 여기 갈 때는 더 열심히 해요. 그렇죠. 이게 깍두기가 강자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균형이 맞아야 재미가 있거든요. 이거 단판으로 할 게 아니라 네네. 지속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재밌게 사는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선조들의 지혜가 녹아 있다고도 볼 수 네,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약자가 깍두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네, 네. 아니면 나이가 어린 애들. 만약에 네, 여기서 12살짜리들이 모여서 노는데 네. 8명이 12살짜리예요. 근데 한 명이 7살짜리예요. 그럼 그 7살짜리가 네. 깍두기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 깍두기의 역할은 뭐냐면 균형같이 아까 맞춰주지는 못해요. 네, 네. 근데 이 7살짜리가 이 편 저 편 다 뛰면서 그쵸. 여기는 훈련병 역할을 해요.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군대에 가서도 네, 네. 정규군이 되기 전에 훈련소를 거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훈련소를 충분히 훈련을 받으면 네, 네. 이게 아주 용맹한 병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훈련병 네. 역할을 어. 2번 다 뛰면서.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균형자 역할을 하지 네, 못하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약자가 깍두기 됐을 때, 강자가 딱 깍두기를 할 때 네, 네. 역할 분담이 달라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오징어 게임에서는 그 여자 주인공이 짝을 못 이루니까 끌려 나가요. 네, 네. 그렇죠. 다음 판에 시작됐는데 이게 의기양양하게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한 마디를 딱 던지는 게 저는 너무너무 통쾌했어요. 이런 말을 해요. 깍두기는 사는 거래. 멋진 말이네요. 다른 사람들이요. 쟤 죽었다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그 네네네. 장면에서. 네. 근데 얘가 다음 게임이 시작될 때 딱 나타나서 깍두기는 사는 거래. 이를 뭐냐면 우리가 갖는 그 게임을 갖는 경쟁 제일주의의 사람들이 갖는 쟤는 죽었어 하는 통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쵸. 완전히 혁명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 네, 네, 네. 정말 왜 이 통념을 다 깨버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경쟁 중심 사회를 풍자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네. 맞습니다, 악마는 맞습니다.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는 네, 말이 네. 있듯이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너무너무 아주 기분 좋은 장면이었어요. 네, 네, 깍두기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깐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네. 깐부가 공유자산이죠. 공유자산. 이 공유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놀이를 하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많은 공기를 하면은 두 팀으로 나눠서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 알짓기, 두 알짓기, 세 알짓기 이렇게 해서 뭐 손등에다 해가지고 점수 낚아채서 점수 따잖아요. 네, 네. 그럼 세 개를 집으면 3점 계속 가져오죠. 우리 팀이 계속 모아요. 네네. 그러니까 50점이나 100점 되면 다시 이걸 집어넣어. 정립하는 거예요. 네네. 저금. 네네. 그래서 계속 해나가. 그럼 우리 팀이 다 무너지면 저쪽 팀이 하고, 저쪽 팀이 다 무너지면 이쪽 팀이 하고 이렇게 계속 해가면서 정립해. 50점, 100점, 150점, 200점, 300점 계속 올라가요. 네. 그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 팀이 이걸 가지고 내가 우리 팀 500점 하는데 내가 몇 프로 기여했어.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거 공유자산이라는 그쵸, 그쵸. 인식이 딱 돼 그쵸. 있어요. 그쵸. 인식이 이거 우리 공유자산이야. 그쵸. 그러면 결국 이런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네, 내가 공기가 잘 안 돼도 응원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편 잘하라고 간절히 기도도 하고 옆에서 박수도 치고 잘한다고 얼씨고 막 이게 그쵸. 이게 하단 말이에요. 네네네. 리액션도 나오고 네네. 그래서 분위기가 살아 있으면 우리 편이 더 잘해요. 네네. 마찬가지예요. 2002년 월드컵 때 네네. 한국이 뭐 피파 뭐 70몇 위 하는 나라가 네네. 4위를 하잖아요. 그럼 전 국민의 그 응원 네네. 보세요. 길거리 응원 같은 거. 네네. 그럼 만약에 어떤 선수가 죽을 힘을 다해서 뛰지 않겠어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그 응원의 힘이 엄청난 것처럼 네네. 우리가 이 깐부라는 이 소중한 소재는 저는 이 공기놀이로 설명을 했는데 그 공유자산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네네네. 인식. 네 것 내 것 아닌 우리 것.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 것 나 것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쵸, 우리 그쵸. 것이라는 정확한 이 개념이 갖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죠. 그래서 게임이 끝나고 나서도 재밌게 더 놀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죠. 당시에는. 그래서 더 놀고 싶은데 아유 들어가야 돼. 어, 이렇게 해서 또 다음 날 또 놀자. 이렇게 해서 많이 놀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 깐부의 어떤 이런 느낌 우리 오정단 선생님도 좀 한번 어떠세요? 글쎄요, 깐부가 드라마상에서 깐부는 전혀 예측 불허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또 어떤 생각이에요. 깐부라는 존재가 우리 일상에서도 한 분씩 깐부가 있어서 정말 저는 멘토라고 좋게 생각했었거든요. 실은 그 네네. 드라마에서는 다르게 비춰지지만, 네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조금 정말 기훈이 같은 애가 깐부였으면 좋겠다. 아,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실은 아. 저의 바람은 이건 좀 어. 작가랑은 다르겠지만 아. 기훈이 같은 사람이 깐부가 돼서 좀 네네. 이끌어주면 네네.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될 텐데라는 아.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혹시 네. 그런 친구나 혹은 이렇게 멘토분이 혹시 필요했던 순간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종종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그런 분 한 분을 뵀는데 네네. 그분은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데 네네. 제가 사회복지대학원 다닐 때는 교수님이 전혀 저희 학우들한테 네네. 약간 교수라고 군림을 했지 친구처럼 뭔가 네네네. 나눠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네네네. 지금의 지도 교수님은 다 나눠주세요. 아이고, 심지어는 그렇구나. 교재도 직접 당신이 구입을 그 25% 할인 받아서 네네네. 저희한테 책값만 받으시는 거예요. 다 집으로 배달해 그렇구나. 주시고 아니 저 오빠 같은 교수님 네네. 정말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아직도 저렇게 깨어 있는 의식 있는 분들이 리더들이 네네네. 있구나. 저런 분들을 만나면 우리가 따라가는 분들이 좀 그렇죠. 더 편하겠다. 또 마음도 또 넉넉하신 네, 분인 것 든든해서 같네요, 항상 보니까. 그분을 추종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구나. 와 좋으신 분이네요. 진짜. 네네. 그러네. 예. 어때요? 우리 재석 씨도 깐부에 대한 느낌이 좀 있나요? 우리 유일하게 20대인데. 저도 이제 학창 시절 때는 깐부라는 얘기를 단 한 번 듣지 않았고 그때 예능 통해서 한두 번 들었던 것 같고 그런데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했을 때도 영화에 대해서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당신이 되게 의지할 만하고 당신을 도와준 누군가가 있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 동료들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네네. 그래서 뭐 물론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은 다 같이 약간 어깨 동무하면서 다 같이 힘내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네. 저도 이제 이 깐부라는 그 공유자산 우리가 이제 요즘 이야기 많이 되고 있죠. 그 소셜 캐피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자산이라는 네네.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보다 중요한 게 이 사회적 자산이 이 문화적 자산이 이 나아지는 게 더 네네. 중요하거든요. 법은 피해갈 생각을 하지만 문화적 자산이 성숙되면 네. 정말 하래도 안 하거든요. 네네. 그런 사회를 우리가 좀 만들 필요가 있고 정말 지금 우리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는데 지금 2년째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 안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큰 명제를
우리가 주는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생각이. 그래 기후 위기 문제나 이런 코로나 상황도 우리가 공유 자산, 이 놀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느끼는 것처럼 이런 공유 자산이 잘 살아나서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겪어내는 교훈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다들 좀 소감이 어떠셨는지 되게 빨리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게요. 아유, 또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아쉽네요.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또 나와서 네. 한번 또 얘기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우리 진수 씨부터 짤막한 소감 한 마디씩 할까요? 일단 오징어 게임 이게 주제로 다뤄져서 옛날 이렇게 놀이 이야기도 많이 해보고 옛날 기억도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네. 오정래 선생님도. 네, 놀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놀이잖아요. 동물들은 할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오늘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다시 사람다운 사람 내용 나는 사람이 참 그리운 지금이구나, 이 시대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지역 사회에 사람다운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또 가져봅니다. 와, 네. 좋네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오종란 선생님과 안지수 선생님, 우리 유재석 PD님하고 같이 이렇게 놀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이런 얘기들이 좀 삶의 얘기들이 같이 진솔하게 나누는 우리 옥천 공동체 라디오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자쌤이 놀다 보면을 보시고 또 여기에 출연해서 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여기에 신청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